여러분,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액티비전 블리자드 소식입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주가가 연중 최고치로 급등한 가운데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분을 대거 정리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 주가는 17일 종가 기준 전날 대비 3.49% 상승한 93.21달러로 마감해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미국 항소법원이 지난 14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제기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거래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죠. 그런데 이번 인수 작업의 최대 걸림돌인 영국 경쟁시장청이 인수 최종 결론 기한을 6주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재검토에 들어갔는데요. 상황이 급반전됐습니다. 더 나아가 16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최대 경쟁자인 소니와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이후에도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콜 오브 듀티 시리즈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가가 한 차례 더 뛰어올랐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에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13일 지난달 30일 기준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지분 1.9%인 약 1,460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해 말과 비교했을 때 4.8%포인트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에 버크셔 해서웨이가 합병 차익거래 베팅을 종료했음을 시사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선 마이크로소프트. 앞으로 게임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조채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블리자드 이야기입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분이시라면 혹은 게임을 즐기지 않더라도 이 블리자드라는 이름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합니다. 민속놀이라고도 불리는 스타크래프트를 만든 회사이기도 하죠. 개인적으로는 대학생 시절에 이 스타크래프트 굉장히 재밌게 즐긴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PC방이라는 문화를 만든 기업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회사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를 하기로 하면서요, 관련 기업의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버핏이 지분을 대거 정리했다는 소식인데요. 사실상 이렇게 차익거래 종료를 했다, 상황 끝났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하는 회사는 정확하게는 액티비전 블리자드입니다. 이 액티비전이라는 회사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미국에서 1970년대부터 사업을 진행을 해왔던 게임 회사입니다.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 게임기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타리 2600이라는 게임기가 있거든요. 이때부터 게임을 만들어왔던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지난 2008년에 블리자드의 모회사인 비방디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여기에 산하로 들어가면서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방디가 사업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서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매각한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이게 벌써 10년도 더 전의 일이거든요. 정확하게는 2012년에 나왔던 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결국에는 2013년 하반기에 독립회사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이 회사를 인수하기로 한 게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뜻이죠. 인수 금액이 얼마냐? 687억 달러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87조 원쯤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올해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57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당시에 이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여러 게임이 실패를 하기도 하고요, 사내 성차별 같은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졌었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왜 하필 이럴 때 인수를 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보긴 했는데, M&A는 이럴 때 시도하는 게 적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일단은 기업을 인수하려는 주체들은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을 아주 철저하게 분석을 합니다.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M&A 이슈가 나올 때 피인수 기업의 주가가 오르는 것도 이런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인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지금 주가가 적정 주가보다 낮다는 뜻이니까요. 거기에다가 이런 여러 가지 잡음들이 생기면은 이 회사의 협상력도 하락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M&A를 하려는 세력이 있어서는 일종의 적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주가가 이렇게 별로 안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인수, M&A 소식이 나온 다음에 굉장히 빠르게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최근에 더 많이 올랐습니다.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는 콘솔 게임기가 있잖아요. 바로 엑스박스라는 게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점 이슈가 있었죠. 경쟁국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거는 다른 나라에서 대체로 오케이를 해줬습니다. 중요한 시장이라고 하면은 중국, EU, 영국, 미국 같은 걸 꼽을 수 있는데 중국에서는 오케이를 해줬고요. EU도 지난 5월에 조건부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안 된 곳이 영국과 미국인데요. 특히 미국에서는 연방거래위원회가 MS가 여기를 인수를 하면은 소니 게임기로는 콜 오브 듀티 같은 게임을 못한다. 이번에 가장 이슈가 된 게 콜 오브 듀티죠. 그러면서 법원에 M&A를 중단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기각이 됐고요. 항고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딜에 계속 반대 입장을 보였던 소니 역시 마이크로소프트와 콜 오브 듀티를 계속 공급받기로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는 게임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영국이 하나 남은 건데 영국은 1차, 2차 조사에서는 인수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론을 연기하고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주가가 환영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인수가 사실상 초입기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영상을 조금 늦게 접하시는 분들은 이미 인수가 된 결과를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담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심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심사는 당연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겠죠. 조건이 없는 승인을 내렸습니다. 내려보니까 좀 재밌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전 세계에서 콜 오브 듀티 점유율이 이 정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요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블리자드,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게임이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그렇게 인기가 높지가 않아서 이런 배제할 봉쇄 능력이 없다고 봤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국내에서는 콘솔 게임은 소니, 그러니까 플레이스테이션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클라우드 게임에서는 엔비디아의 지포스 나움 같은 것들도 상당히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 시장 독점이나 경쟁에서 배제될 우려 이런 것들은 없다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어찌됐건 주요국에서 승인을 받았고요. 영국의 가능성도 커졌으니까 주가가 반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대체 MS가 왜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건지 이거는 MS의 공식 발표 내용을 한번 보는 게 좋겠죠.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발표하고 나서 한 컨퍼런스 콜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쭉 내려볼게요. 메타버스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표 내용을 메타버스 위주로 요약을 해보자면은 블리자드 인수를 통해서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라는 뜻을 직접적으로 밝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메타버스에서 중요한 거는 서버 그리고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 이런 것들도 중요하긴 한데요. 이거를 채울 콘텐츠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뜻은 MS가 구축할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것 그것이 바로 게임이다. 블리자드의 게임 IP들이 중요하게 작용을 할 거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니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이런 메타버스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기술의 발전과 맞물려서 게임을 둘러싼 플랫폼의 변화 역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인수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겠죠. 분명한 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미래 사업의 한 축을 게임 산업에 맡겼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게임은 사실 대단히 고부가 가치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선 지나치게 비즈니스 모델 쪽에만 집중을 하면서 안 그래도 게임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았는데 이런 인식이 더더욱 나빠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죠. 여기에 좋은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넥슨이 선보인 데이브 더 다이버라는 게임인데요. 기존의 국내 게임들과는 다른 측면을 앞세워서 대단히 세계 시장에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새로운 시도로 갈수록 치열해지는 게임 시장에서도 생존을 꾀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